현미 예수님,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음곡간의 이용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교구 카톨릭 유지재단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인 잠호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잠호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순 율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율리아 원장님. 네.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미혼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미혼모 시설인 잠호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인천 잠호원이 설립된 목적은 2005년 2월에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그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반한 행위인 낙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데 선정하신 고 최기산 주교님께서 이제 미혼모 시설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이제 잠호를 설립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낙태로 인해서 무수히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좀 살리자 하는 생명 수호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2005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2월에 네. 최기산 보니파쇼 주교님의 유지를 네. 받들어서 유지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네.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 잠호원이라는 기간 안에는 네. 미혼모들도 대상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미혼모들이 들어와서 있나요? 네. 저희는 연령에 상관없고요. 단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 저희 시설에 입소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제 출산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청소년 미혼모도 있고 성인 미혼모도 있는데, 특히 학교에 재학 중에 임신한 그 청소년 미혼모들은 저희가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고유의 학습권을 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중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학습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입소해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이제 나중에 원조교를 복귀하고 원조교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들어와서 아기 출산하고 수능을 봐서 또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 네.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잠원에 들어왔고, 네. 또 공부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니까요. 그것을 예.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네. 이 바다의 별 대안학교라는 네. 곳을 만드셨고, 네. 이 학교를 통해서 학습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네. 나중에 졸업도 할 수 있고 공부도 유지해갖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게끔, 그렇죠. 그런 하나의 또 생명수의 운동의 길을 또 이어가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데, 이 기관 안엔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미혼모 시설들에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는 어떤 단계에 있는 시설인가요? 여기는 이제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지원형, 기초생활지원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 와서 출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 회복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이든 양육이든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요. 특히 이제 양육하는 걸 원하는 양모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 같은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중에 공동생활 지원형이 있어요. 저희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는 이제 2년에서 2년 반 동안 자립을 위한 이제 그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저희 교군에서 운영하는 스텔라나 모니카 집에 이제 가서 같이 아기랑 생활하면서 자기 앞으로의 또 자립을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급하게 들어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관이 잠원이라면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그렇죠. 스텔라의 집과 모니카의 집이라는 곳이죠. 근데 인천교구 안에 있는 시설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설이 스텔라의 집, 모니카의 집이라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 잠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시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이 네. 부모가 아니죠. 어머니죠. 그렇죠. 부모 그 생명을 선택하기로 한 어머니가 그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을 좀 주면 좋을까요?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다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 보조금만으로는 다 충당이 안 돼요. 특히 예산상에서는. 근데 이제 물론 각 개인의 어떤 후원금 또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일반 기업체나 그런 또 기관들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예산에서는 크게 부족한 거는 사실은 못 느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다행이네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근데 개개인 이 생활자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는 생활자들 개개인한테 직접적인 어떤 현금 교회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개 중에는 진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이제 미혼모들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면 저희가 이제 자원 연계를 해서 입학금, 등록금 이런 거는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경우인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체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후원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그 맞춤형으로 그 개개인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거를 후원해 줄 때는 조금 그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후원분들은 그냥 저희가 전체 공동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셔서 저희 기관에 바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한테 직접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더 저희는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마음곡간 구독자분들이 구유를 정성스럽게 팔아서 네네. 이번에 좀 수익금이 좀 생겼거든요. 한 네네. 3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인데 혹시 네네. 이게 후원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그 이제 조건부 시설 수급자로 이제 책정이 가구를 결정하는 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려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의료비라든가 이런 걸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정이 돼야만 그때부터 보조금을 써야 되는데 그 책정 전까지는 저희가 후원금을 써야 돼요. 아니면 자부담을 쓰거나 그래서 그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그래서 일단은 주시면 아마 제일 중요하게는 그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아기를 출산하는 산부인과적인 치료 비용 말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치과 치료도 필요하고 내과적인 거 뭐 정형외과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치과는 의료보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비용이 거의 한 1,000만 원대 들어가요. 예,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에서도 저희가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또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친구들한테 형평성도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 지정 후원금이랄까 그런 거 해서 그 친구가 치과 치료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또 편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어려운 곳에 다가 이제 거의 피신하다시피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맨몸으로 이제 오는 친구들이 그럴 때는 당장 뭐 어떨 경우에는 안경도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필요한 물품을 또 구입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조금에서 그리고 후원금에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는 좀 후원금으로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웬만한 경우는 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긴급하게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후원금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 쓸 수 있는 간항목에 그 해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예외 상황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후원금을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렇게 또 인천교구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모원에 방문해서 율리아 원장님을 통해서
이 미혼모 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후원금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인천교구 자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힘없이 버려져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성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성탄의 기쁜 마음을 주변에 이제 많은 아이들과 또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유리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릴까요?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설에 입소하는 자격 요건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한 여성이라는데 2020년도에는 조금 그게 완화가 돼서 기혼 여성 중에 2022년부터요. 2020년요. 2020년부터는 네네네. 그래서 기혼 여성 중에 기혼 여성 중에 가정 폭력에 이제 있는 분이 임신했을 때는 그런 분도 저희 시설에 와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 법이 좀 개정돼서 네. 이 미혼모 시설이지만 가정 폭력으로 출산의 위험을 겪고 있는 그런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설에 문의해 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너무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